여러분, 절대 아침에 이 5가지 하지 마세요. 뇌가 갑자기 멈춥니다. 뇌졸중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뇌졸중 환자의 78%가 아침 시간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 중 90% 이상이 사전에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넘겼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이 울면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무심코 하는 5가지 습관이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뇌졸중학회와 서울대병원 공동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오늘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숨겨진 경고 신호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알면 뇌졸중을 8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딱 1시간만 투자해 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뇌졸중의 숨겨진 경고 신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뇌졸중을 생각하면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리시죠?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뇌졸중이 시작된 뒤의 증상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그보다 훨씬 전에 나타나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칫솔을 잡으려 했는데 손이 빗나간 적 있으시죠? 차를 마시다가 살짝 흘린 적은요? 셔츠 단추를 잠그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 느낌 있으신 적 있으시죠? 마비는 아닙니다. 저림도 아닙니다. 그냥 뭔가 어색한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뇌의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모든 부드러운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손이 삐끗하거나 동작이 느려지거나 균형이 살짝 흔들리면 그건 노화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직접 보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한 회계사 출신으로 매우 똑죽하신 분이셨습니다. 큰 병으로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요즘 열쇠를 자주 떨어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단추를 잘 못 잠근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관절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며칠 전 장보기 목록을 쓰다가 갑자기 글자가 생각이 안 났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단어였습니다. 두통도 없었고 말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분은 그 주에 이미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란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잠깐 막혔다가 풀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에 잠깐 정전이 온 것과 같습니다. 전등이 깜빡했다가 다시 켜지는 것처럼 뇌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48시간 안에 본격적인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제때 병원에 오셨습니다. 약을 조절하고 식단을 바꾸고 혈압과 수분을 관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뇌졸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경고 신호를 알아챘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학 학술지 랜셋 신경학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후 환자들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발작 후 48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뇌졸중 위험이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80%입니다. 열의 8명은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 작은 느낌이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듣거나 글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시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뇌졸중은 왜 하필 아침에 가장 많이 올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습관 자체가 뇌졸중의 방아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보다 먼저 깨어납니다. 그리고 눈을 뜬 첫 1시간이 60세 이상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 공급이 완전히 끊깁니다. 그러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우리 몸의 수도관에 물이 부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관에 물이 적으면 찌꺼기가 더 잘 끼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액이 걸쭉해지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새벽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아침마다 비상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이 올라가면 혈압도 따라 올라갑니다. 60세가 넘으면 혈관이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고무호스처럼 유연했던 혈관이 나이가 들면 낡은 파이프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걸쭉한 피, 좁아진 혈관, 갑자기 올라가는 혈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습관까지 더하면 뇌졸중 위험이 3배로 뛰어오릅니다. 대한뇌졸중학회 2024년 발표 자료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한국인 뇌졸중의 45%가 아침 6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이 시간대에 왜 이렇게 많은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걸쭉한 피, 딱딱한 혈관, 높은 혈압, 그리고 잘못된 아침 습관. 이것이 합쳐지면 뇌졸중이라는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아침 습관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마지막 2가지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위험한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안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간과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눈을 뜨시면 바로 커피부터 찾으시죠. 양치하고 커피 내리고 신문 보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물은 안 드십니다.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은 물기 빠진 스펀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혈액점도 쉽게 말해서 피의 끈끈한 정도가 크게 올라가 있습니다. 끈끈한 피는 느리게 흐릅니다. 혈전이 더 쉽게 생깁니다.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유럽 신경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수분 부족이 처음 겪는 허혈성 뇌졸중의 48%에서 기여 요인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유전도 아니고 식단도 아니고 단지 탈수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아시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물 한 잔 안 마신 것이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뇌혈관센터 전문의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탈수 상태로 커피를 마시면 이뇨작용까지 더해져서 탈수가 더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커피는 물이 아닙니다. 커피는 오히려 물을 빼앗아가는 음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차갑지 않은 물입니다. 뜨겁지도 않은 물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됩니다. 커피 전에, 약 먹기 전에, 뉴스 보기 전에 물부터 드세요. 두 번째, 물을 마실 때 천천히 드세요.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면 몸이 수분을 더 잘 흡수합니다.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비타민이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집에 있는 레몬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침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침에 자극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순환을 원합니다. 그리고 순환은 커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수도관에 맑은 물을 먼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집에 수도관이 낡았으면 물을 먼저 틀어서 녹물 빼시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맑은 물부터 흘려보내야 합니다. 72세 여성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매일 아침 커피만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물은 점심때나 마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하게 왔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가셨는데 일과성 허혈 발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침 물 한 잔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3개월간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드셨더니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하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험한 습관 물 안 마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물부터 드세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다음 2번째 습관은 더 놀라우실 겁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신 습관인데 위험한 줄 모르고 계십니다. 2번째 위험한 습관입니다. 이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합니다. 바로 침대에서 오래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고 바로 일어나지 않으시죠?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십니다. 뉴스를 확인하십니다. 20분, 30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 많으시죠? 편안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편안함이 뇌졸중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60세가 넘으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낡은 고무줄처럼 늘어집니다. 밤새 누워있다가 갑자기 앉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피가 하체에 고입니다. 다리가 피의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인 피는 심장으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60세 이상 환자 중에서 아침에 30분 이상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움직인 경우 심부정맥 혈전증 위험이 2.4배 높아졌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란 다리에 혈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서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됩니다.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수술 후 오래 누워만 있는 환자들이 혈전 위험이 높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같은 원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오래 가만히 있는 것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것과 비슷한 위험을 만듭니다. 우리 몸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76세 남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매일 아침 침대에서 1시간씩 핸드폰을 보셨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행히 바로 병원에 가셨는데 다리에 작은 혈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가만히 앉아 있는 습관을 바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이면 충분합니다. 발가락도 움직여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하체의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천천히 일어나 앉으신 후에 어깨를 돌려주세요. 목도 천천히 돌려주세요. 팔을 위로 쭉 뻗어주세요. 이 동작이 상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부드럽게 일어서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천천히 일어서서 제자리에서 가볍게 발을 굴러주세요. 딱 2분이면 됩니다. 2분만 투자하시면 훨씬 안전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 위에서 2분이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간단한 습관으로 혈전을 막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위험한 습관 침대에서 가만히 있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눈 뜨면 발목부터 돌리세요. 기억하시죠? 이제 세 번째는 나기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것은 우리 세대 거의 모든 분들이 해당되시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침을 안 먹는 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현실을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커피만 드시고 약만 드시고 식사를 안 하십니다. 입맛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는 건강을 위해 일부러 안 먹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뇌에는 재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포도당으로 작동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뇌는 포도당을 거의 저장하지 못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아주 작은 기계와 같습니다. 밤새 충전 없이 작동했으니 아침에는 배터리가 거의 바닥입니다. 이 상태에서 포도당 공급이 안 되면 뇌는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5년 추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아침 식사를 거른 그룹의 저혈당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저혈당이란 혈액 속 당분이 너무 낮아지는 것입니다. 저혈당이 오면 어지럽고 머리가 멍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약은 혈압이나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없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뇌에 가는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65세 이상 뇌졸중 환자 중에서 식사를 거르고 약만 먹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68세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한 간호사 출신이셨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을 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혈압약은 아침마다 드셨습니다. 2개월 후 어느 아침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러움이 심하게 왔습니다. 응급실에 가셨더니 저혈당 때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0세 넘으시면 절대 아침을 거르지 마시라고요.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삶은 달걀 반 개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게 잡아줍니다. 두 번째, 된장국 한 그릇이면 더 좋습니다.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이 혈당 안정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드시던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호두나 아몬드 5알이면 됩니다. 좋은 지방이 뇌 건강을 도와줍니다. 집에 있는 견과류면 충분합니다. 입맛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입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환과 안정과 리듬의 문제입니다. 뇌에게 지금 지원군이 왔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딱 이것만 드시면 뇌는 안심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위험한 습관 아침 식사 거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 마시기, 두 번째는 발목 돌리기, 세 번째는 간단한 아침 식사.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위험한 습관입니다. 이것은 들으시면 나도 그래 하실 겁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시죠. 뉴스를 보십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아침부터 짜증나는 소식을 접합니다. 아니면 가족과 아침부터 일정을 놓고 다투기도 합니다.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말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잠에서 깨어난 직후 뇌는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시동을 막 건 상태입니다. 엔진이 아직 차갑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에 무리가 갑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이미 코르티솔이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생리적 스트레스가 증폭됩니다. 압력 위에 압력을 쌓는 것입니다. 이미 한계에 가까운 혈관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국제학술지 스트로크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9만 3천 명 이상을 10년 넘게 추적한 연구입니다. 아침에 심리적 스트레스를 높게 받는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나이, 흡연, 혈압 같은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한 뒤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험이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상 후 3시간 이내에 가장 높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핸드폰을 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미 한계에 가까운 몸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9만 3천 명의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혈관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침에 10분만 여유를 가지세요. 핸드폰을 바로 보지 마세요. 뉴스는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세상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차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앉아 계세요. 보리차든 녹차든 상관없습니다. 창밖을 보세요. 이 고요한 시간이 뇌에게 안정을 줍니다. 뇌가 천천히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팔을 쭉 뻗고 기지개를 켜세요.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코르티솔이 안정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마당에 나와서 하늘 보면서 기지개 켜시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신경학적 위생입니다. 양치를 하듯이 뇌도 아침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사셨습니다. 아침부터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10분을 가질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려면 우리 뇌를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위험한 습관, 아침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물 마시기. 두 번째, 발목 돌리기. 세 번째, 간단한 아침 식사. 네 번째, 10분 여유 갖기.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처음에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습관이 다른 모든 습관의 기초가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위험한 습관입니다. 한 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정적이 아닙니다. 신체적 비활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2시간을 침대에서, 식탁에서, 소파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움직임 없이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은퇴 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들고 신문 보시죠. 텔레비전을 켜시죠. 편안하게 느껴지십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 편안함이 사실은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60세가 넘으면 혈액이 더 쉽게 굳습니다. 정맥이 피를 위로 밀어올리는 힘이 약해집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혈관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다리가 피가 고이는 웅덩이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혈전은 바로 이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수술 후 오래 누워있는 환자가 심부정맥 혈전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건 의학 상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위험이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오래 앉아만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국제 학술지 서큘레이션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8,000명 이상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하루에 9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배였습니다. 2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산책을 하거나 저녁에 체조를 해도 아침에 오래 앉아 있었던 위험은 상쇄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움직이느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움직이면 순환이 활성화됩니다. 몸에게 하루가 시작됐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만히 있으면 몸은 아직 쉬는 중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정체 상태가 해롭지 않아 보여도 나중에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가 됩니다. 대한뇌졸중학회 2024년 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인 60세 이상에서 아침 시간대 신체 활동량이 가장 적은 그룹의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가볍게라도 움직인 그룹은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건 격렬한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차이가 컸습니다. 79세 남성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한 교사 출신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소파에서 2시간씩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오후에는 30분씩 산책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운동도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오전에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셔서 후유증이 적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움직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요. 오후 산책만으로는 아침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단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땀 흘릴 필요 없습니다. 딱 5분에서 10분이면 됩니다. 첫 번째,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으세요. 무릎을 살짝 올리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혈액이 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어깨를 돌려주세요.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주세요. 상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현관문 밖으로 나가보세요. 우편함까지 걸어가세요. 아파트라면 복도를 한 바퀴 돌아오세요. 바깥 공기를 마시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러닝머신도 필요 없습니다.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5분이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우리 세대가 젊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기르셨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아침 운동을 하신 겁니다. 그 지혜를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것뿐입니다. 피가 흐르면 뇌가 살아납니다. 뇌가 살아나면 온몸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건강한 아침의 핵심입니다. 자, 5가지 위험한 아침 습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 안 마시기. 두 번째, 침대에서 가만히 있기. 세 번째,
아침 식사 거르기. 네 번째, 아침 스트레스. 다섯 번째, 움직이지 않기. 이 다섯 가지가 뇌졸중 위험을 3배로 높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듭니다. 딱 20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아침 루틴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눈을 뜨셨습니다.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렸다 하세요. 5번이면 됩니다. 이것으로 하체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 앉으세요. 급하게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앉은 상태에서 어깨를 돌려주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세요. 팔을 위로 쭉 뻗으면서 기지개를 켜세요. 심호흡을 크게 3번 하세요. 1분이면 됩니다. 이제 일어서세요. 부드럽게 일어서서 부엌으로 가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천천히 한 모금씩 드세요. 레몬 한 조각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2분이면 됩니다. 물을 드신 후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제자리에서 걸어도 좋고 집안을 한 바퀴 돌아도 좋습니다. 현관 밖으로 나가서 바깥 공기를 마시면 더 좋습니다.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드세요. 삶은 달걀 반 개와 된장국 한 그릇이면 완벽합니다. 거기에 호두 5알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비싼 건강 보조식품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식사 후에는 핸드폰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카카오톡을 확인하세요. 그때 보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 움직임, 음식, 그 다음에 정보입니다. 이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전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딱 20분입니다. 20분으로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20분으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분으로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20분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뇌졸중 예방의 80%는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고요. 약이 아닙니다. 수술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20분의 습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침 습관은 알겠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뇌 혈관을 보호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마늘입니다. 우리 한식의 기본이죠. 마늘은 뇌 혈관에 아주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매일 마늘 2쪽을 꾸준히 먹으면 혈액점도가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피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혈전이 생기기 어려워집니다.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에 찌꺼기가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수도관 청소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늘은 익히면 알리신이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서 드세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쓸릴 수 있으니까 식사와 함께 드세요. 두 번째, 된장입니다. 된장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된장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염증 수치가 27% 낮았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찌꺼기가 쌓이기 쉬워집니다. 된장이 이 염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매일 아침 끓여주시던 된장국, 그게 사실 최고의 뇌 혈관 보호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에 과학이 증명을 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호두입니다. 이제 호두 모양을 보세요. 뇌 모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 어른들이 호두가 머리에 좋다고 하신 게 과학적으로 맞았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호두 5알을 먹은 그룹에서 인지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 혈류가 증가했습니다. 5알이면 됩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간식으로 드세요.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네 번째, 김치입니다. 김치는 세계가 인정한 건강식품입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좋게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해집니다. 김치를 매일 드시면 장내 좋은 세균이 늘어나고 이 세균들이 뇌에 좋은 물질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혈관 속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나쁜 물질을 줄여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말하면 혈관을 공격하는 독소입니다. 이 독소가 많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전이 생깁니다. 시금치를 꾸준히 먹으면 이 독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으시면 일석이조입니다. 정리하면 마늘, 된장, 호두, 김치, 시금치 이 다섯 가지 음식이 뇌혈관을 보호합니다. 전부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것들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다섯 가지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동년배 분들에게도 알려드리세요. 주변에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뇌혈관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점검법입니다. 병원에 안 가셔도 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한 발로 서기 검사입니다. 눈을 뜨고 한 발로 서보세요. 안전하게 잡을 곳 옆에서 하세요. 60세 이상이시면 2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10초도 못 서시면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서 한 발로 20초 이상 못 서는 사람은 미세 뇌경색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 방법, 손가락 검사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뻗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눈을 뜨셨을 때 한쪽 손이 아래로 처져 있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의 한쪽에 혈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신호입니다. 매일 아침 해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 걷기 검사입니다. 직선으로 걸어보세요. 한쪽으로 자꾸 쏠리시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뇌 혈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복도를 직선으로 걸어보세요. 이 세 가지 자가 점검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이상이 느껴지시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8시간 안에 치료하면 8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자가 점검법을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전화로라도 물어봐 주세요. 한 발로 서게 되시냐고요. 이 한마디가 우리 부모님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분들은 멀리 살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유튜브에서 뇌졸중 예방 영상을 보시고 아침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발목 돌리기, 된장국과 달걀, 10분 산책을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병원 검진에서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혈관 탄력도도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무슨 비결이냐고 물으셨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아침에 물 마시고 좀 움직이고 밥 먹는 거예요 하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그게 최고의 약이라고 하셨답니다. 더 감동적인 건 이분의 딸이 전화를 해오신 겁니다. 엄마가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셨다고요. 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오늘 산책하면서 꽃이 예뻤다, 이웃 아주머니하고 차 마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건강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좋아지시고 삶 전체가 바뀌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20분의 습관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을 때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 마시고 마당을 쓸고 된장국을 끓이던 그 일상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지만 그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몰랐으니까 못하신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알았으니까 내일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74세 회계사분도, 68세 간호사분도, 71세 남성분도 모두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말씀하셨죠. 첫입 일도 한 걸음부터라고. 내일 아침 물 한 잔이
그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뇌졸중은 쌓여서 옵니다. 매일 아침 잘못된 습관이 하나씩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수도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에 찌꺼기가 한 번에 막히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나옵니다. 갑자기 막힌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입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물을 안 마시고 안 움직이고 밥을 안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막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매일 아침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혈관의 찌꺼기를 조금씩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맑은 물을 흘려보내면 수도관이 깨끗해지듯이 매일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보고서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습관을 6개월 이상 실천한 60세 이상 그룹에서 뇌혈관 질환 위험 지표가 평균 35% 개선되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혈액 점도가 낮아졌습니다. 뇌 혈류가 좋아졌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침 습관만 바꾼 것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신 71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만 드시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연구 참여 후 아침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물부터 드시고 가볍게 움직이고 간단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어서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 안 했을까요? 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손주와 함께 산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외워두세요. 첫 번째 신호, 한쪽 손이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저림이 있습니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립니다. 단추를 잘 못 잠급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초기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 입에서 안 나옵니다. 이것은 뇌의 언어 영역에 혈류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감각이 이상합니다.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갑니다. 이것은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나 균형 상실입니다. 걷다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똑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집니다. 이것도 뇌 혈류 문제의 신호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48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8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았으니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쌓여서 옵니다. 60세 이상 뇌졸중의 78%가 아침 시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5가지 아침 습관이 뇌졸중 위험을 3배로 높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물을 안 마시면 혈액이 걸쭉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두 번째, 침대에서 오래 가만히 있으면 피가 하체에 고여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돌리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세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면 뇌에 포도당 공급이 끊겨서 위험합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간단하게라도 드세요. 네 번째, 아침에 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미 한계에 가까운 혈관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10분만 여유를 가지세요. 다섯 번째, 아침에 움직이지 않으면 혈관 시스템이 멈춰 있어서 혈전이 생깁니다. 5분만 가볍게 움직이세요. 이 5가지를 합치면 딱 20분짜리 아침 루틴이 됩니다. 물 마시기, 가볍게 움직이기, 간단한 식사, 10분 여유 갖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보조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그리고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기억해 주세요.
손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처지거나 어지럽거나 눈이 흐려지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48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한 세대입니다.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본인 건강을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시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물 한 잔, 발목 돌리기, 간단한 식사. 우리 모두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 모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동년배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되어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60세 이후 건강은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꾸준한 관심입니다. 뇌는 여러분에게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새로운 보조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이미 보내고 있는 신호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아침 습관이나 경험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주식한상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